이번 시간은 태양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 측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뒤에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태양은 워낙에 밝기 때문에 바늘구멍 사진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바늘구멍은 지금 바늘구멍이 이제 있게 되면 빛의 직진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빛은 이쪽으로 도달할 거고 밑에 있는 빛은 이렇게 갈 겁니다. 즉 상하 좌우 대칭으로 비춰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양의 상이 지름이 8mm인 원에 꼭 맞도록, 요게 8mm로 되어 있네요. 원에 맞도록 간격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늘구멍하고 태양의 상까지 거리를 스몰 l, 바늘구멍에서 태양까지 거리 라지 l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닮은 꼴 삼각형이기 때문에 태양의 지름인 라지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 세우는 방법은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이라고 둬도 되고, 또는 스몰 d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라지 l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식을 통해서 태양의 크기를 측정하면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9배, 태양의 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으로 생각을 합시다.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면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그러면 대략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100배 정도 차이 나죠. 정확하게는 태양의 크기는 지구 반지름으로 비교했을 때 109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지름이 109배면은 부피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의 표면을 보겠습니다.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광구는 에너지가 직접 밖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표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광구의 온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6000도이고 광구의 두께는 500에서 700이지만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41쪽으로 가서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하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간략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양의 표면 아까 광구라고 했고 요점 정리되어 있네요. 표면 온도는 6000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쌀알무늬하고 흑점입니다. 두 가지 쌀알무늬하고 흑점. 자, 쌀알무늬를 보면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데 뜨거운 부분은 올라와서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입니다. 자, 요거 상승하는 부분이 밝고 하강하는 부분이 어둡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자, 그게 옆에 보이는 이런 쌀알 무늬가 되는 겁니다. 쌀알 무늬. 자, 그리고 쌀알 무늬 중간중간에 검은색 부분이 있죠. 이 검은색 부분이 바로 흑점이에요. 요약된 거에 흑점은 광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이고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보다 온도가 2000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이 6000도라고 했으니까 2000도가 낮으면 흑점은 대략 4000도 정도가 되겠죠.
흑점은 4000도 정도 됩니다. 주변보다 2000도가 낮고 그래서 6000에서 2000 빼서 4000이라고 했습니다. 흑점의 온도 외워주시고, 자, 흑점 같은 경우는 자기장 때문에 에너지가 갇힌 겁니다. 여기 온도가 주위보다 낮은 이유는 강한 자기장이 대류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혀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흑점의 크기는 1000km. 흑점의 크기가 1000km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수명은 1일에서부터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흑점의 수는 자, 보다시피 늘어났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이 주기는 11.2년이 됩니다. 흑점의 주기 알아두시고요. 자, 흑점이 많아지면은 그럼 에너지가 갇혔겠죠. 에너지가 갇히면 결국에는 그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이 폭발이 플레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기둥도 이렇게 솟구쳐요. 불기둥을 홍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점이 많으면 플레어와 홍염이 많이 발생할 거고, 흑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강한 자기장이 걸린 거예요. 결론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극대기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지점.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홍염도 많이 발생하고 흑점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흑점수 많아지고 플레어도 강하게 폭발하고 체층도 두꺼워지고 코로나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홍염, 흑점, 플레어 다 증가합니다. 그만큼 자기장이 세서. 그래서 극대기, 극소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가서 이 흑점은 갈릴레이가 이미 측정을 했었습니다. 만원경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흑점이 동에서 서로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늘 사진이죠. 지도랑 하늘은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만약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해서 하늘이 동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흑점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양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흑점의 이동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적도에 있는 흑점은 많이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 쪽은 적게 이동했어요. 이 말은 태양은 고체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도 지역의 자전 속도가 극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쌀알무늬라고 했죠. 쌀알무늬는 대류운동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고요. 상승하는 부분은 밝은색, 그 다음에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 자, 태양의 대기를 채층이라고 하고 채층은 여기 보듯이 얇고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채층이라는 거는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의 얇은 대기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뻗어져 있는 게 코로나예요. 자, 코로나는 뒤에 가서 보고 자, 옆에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채층 여기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요거는 스피큘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층의 스피큘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를 봅시다. 자, 코로나를 보면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져 있다고 했죠. 되게 넓습니다. 여기 보면 체층은 얼마 안 돼요. 체층은 얇고 코로나가 멀리까지 뻗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층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색. 근데 코로나는 지금 보다시피 푸른색을 띠죠. 우리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붉은색이 온도가 더 낮은 물체고요. 푸른색 쪽이 더 고온입니다. 즉, 체층보다 코로나가 온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체층보다 코로나가 더 온도가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온도는 100만 켈빈까지 올라가고 기체의 밀도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체층을 대기층이라고 하고 코로나는 가스층이라고 해요. 말이 비슷하죠? 결론은 같은 말이긴 한데 체층 바깥쪽에 코로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는 조금 더 밀도가 있고 코로나는 밀도가 더 작고 이렇게 되고, 자, 특유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철이나 칼슘이 초고온 상태에서 방출하는 특유한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로나는 희미하기 때문에 객이 일식이 되어서 태양의 표면을 가려야지 코로나가 보입니다. 태양의 표면에 아까 광구라고 했죠. 광구를 가리면 코로나가 보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 태양의 적도의 부근에 코로나가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균일한 건 아니고 불규칙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플레어, 세 번째 플레어. 자, 플레어는 흑점 부근에서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폭발 현상. 그래서 1초에서 1시간 미만 동안 폭발을 합니다. 그럼 폭발할 때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보면 이때 강한 태양 전파나 자외선, X선 등을 방출한다 돼 있죠. 그러면 방출된 X선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온층, 전리층 등과 충돌을 하면 전자의 밀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파를 방해하는 델린저 현상이 나타나요. 통신 두절 되는 겁니다. 통신 장애라고도 보면 돼요. 통신 두절이 일어나는 델린저 현상이 나타난다. 자,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플레어 있죠? 지금 사진이 다른 거는 자외선이나 X선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주변이 흑점이 있었을 겁니다. 흑점은 가시광선으로 측정하는 거고 플레어는 지금 다른 빛, 자외선이나 X선 등을 측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흑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튼 흑점 주변에서 플레어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흑점의 수가 많은 게 극대기였죠. 극대기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그때 플레어도 많이 발생한다 했어요. 자, 맨눈으로는 관측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자, 플레어가 한번 발생하면 태양이 1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1%가 방출되는데 이거는 1메가톤급의 수소폭탄 수십억 개의 분량에 해당한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플레어의 발생 원인은 아까 흑점 부근에 축적된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흑점에서 에너지가 모였다가 그 주변에서 폭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흑점이 많아지면 플레어도 많아지겠죠.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홍염. 자, 보다시피 체층은 되게 얇습니다. 체층은 얇은데 홍염은 그 바깥으로 아예 뚫고 나와요. 자, 잘 안 보여서 선생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홍염이에요. 굉장히 높이 솟아오르죠. 자, 홍염도 흑점 부근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채층에서 고온의 기체가 초당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수십만 상공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불꽃처럼 분출되는 것. 그리고 불꽃의 주성분은 수소고요. 붉은색 빛이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홍염이다. 그 다음에 46조. 자,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태양에 의해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태양에서 나타나는 거는 아까 태양의 표면하고 태양의 대기가 있었죠.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했고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쌀알무늬하고 흑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기는 채층이라고 했고 그 밖으로는 가스층, 코로나가 있다 했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밖에도 뭐 나타나는 현상은 홍염, 플레어, 뭐 스피큘은 채층 쪽에 있는 거니까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통신 두절장애, 델린저 현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로라 등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태양인지 지구인지 잘 구별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델린저 현상은 여기 보면은 자, 구체적인 그냥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현상인지는 얘기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통신 전파 이상 감쇄 현상이란 말 자체가 통신 두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린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오로라. 자, 오로라는 아까 태양에서 플레어 같이 폭발을 하게 되며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자외선, X선 등이 나오고 이때 입자들이 방출됩니다. 그러면 이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붙들리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오로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태양의 활동을 11년을 주기로 활발해졌다가 둔해졌다가 하는데 극대기가 되면은 이 오로라도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저위도까지 내려와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위도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극지방, 북극, 남극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태양계 행성입니다. 자, 태양계 행성을 지금 그림에 보면 태양은 제자리에서 빛을 내는 항성이고요.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이 천체들 전부 다 행성이라고 해요. 여기서까지를 행성. 그리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서는 여기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서는 불규칙하게 조그만한 천체들이 있어요. 이거를 소행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들을 위성이라고 해요.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게 위성. 이해했죠? 행성은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성을 보면 8개가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지금 크기가 작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자, 수성은 반지름이 0.3, 금성은 지구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1로 뒀을 때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면 금성이랑 지구랑 비슷해요. 화성은 절반 크기, 그 다음 수성이 제일 작죠. 자, 이렇게 해서 금성이 지구랑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목성부터는 크기가 큽니다. 지구의 11배. 그 다음 토성은 9.4배, 천왕성 4배, 해왕성 3배.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공전궤도 반지름을 보면 당연히 공전궤도가 바깥으로 갈수록 공전궤도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수성부터 화성까지는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는 반면에 목성부터 해왕성까지는 갈수록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고 지구형 행성은 지구가 대표를 하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얘기합니다. 지구형 행성 요거 4개. 이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인데 얘네들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는 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성을 정리해 놓은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기 바래요. 숙지하세요. 자, 지구형 행성은 작고 목성형 행성은 크고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목성형 행성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요. 자, 근데 질량은 얘가 크대요. 밀도는 얘가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질량이 왜 작을까? 자, 얘는 크기가 작아서 질량이 작은 거예요. 물질의 종류보다 천체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워낙 크기가 작으니까 질량이 작고 목성형은 크다. 그 다음 자전주기. 지구형 행성은 천천히 돕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근데 목성은 한 바퀴 도는데 짧아요. 그래서 보통 줄무늬가 있어요. 자전주기가 짧다. 그래서 줄무늬가 발생한다. 자전주기 기니까 보통 동그란 거고 평평도, 납작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평평도는 0에서 1까지 숫자로 나타내는데 0이 둥근 거고요. 1이 납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쪽으로 갈수록 평평도가 크니까 목성형 행성은 평평도가 크다, 즉 납작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전주기가 짧으니까 적도 쪽이 막 원심력에 의해서 팽창하겠죠. 그래서 납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성의 수. 자, 위성의 수는 필기 좀 하겠습니다. 수성은 없고요. 금성은 없고요. 지구는 달이라는 위성 1개를 가지고 있어요. 화성은 포보스 데이모스라고 하는 위성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0, 10 위성의 개수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 목성부터 해왕성까지는 위성 수가 많아요. 여기 위성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 고리가 없고 목성형은 전부 다 고리가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 고리가 있어요. 지구형 행성은 대기 두께가 얇고 목성형은 두껍고 왜냐하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은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기체들을 잘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얘네들이 운동이 둔해요. 운동이 느려서 얘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구형 행성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무거운 기체만 남아요. 됐죠?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기체,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고 지구형 행성은 암석질로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 철, 규소, 산소와 같은 걸로 되어 있고 목성형 행성은 수소랑 헬륨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 방법은 자, 여기 지구 궤도를 중심으로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목성, 수금지화, 목토천해. 자, 이렇게 행성이 돌 거예요.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내행성으로 분류를 하고 지구 바깥쪽에 있는 거를 외행성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행성은 수성하고 금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외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행성의 특징은 얘네를 보기 위해서 태양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이 워낙 밝기 때문에 평소엔 수성하고 금성이 잘 보이지 않고요. 초저녁이랑 새벽에만 잠깐 관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성이 초저녁이랑 새벽에만 잠깐 보이니까 초저녁이랑 새벽에 보이는 금성이 서로 다른 천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성은 공전 궤도가 작죠. 작다 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각도 이상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각도를 최대 이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금성의 공전 궤도는 더 크죠. 그러면 금성의 공전 궤도가 이루는 최대 이각은 더 큽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수성의 경우는 최대 이각이 24도고 금성의 경우는 최대 이각이 48도. 그 다음에 아까 위성의 수, 수성은 0, 금성 0, 지구는 달 1개 가지고 있고 화성은 포보스, 데이모스 이렇게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면 내행성은 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행성은 모두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성, 금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깥쪽을 공전하는 행성을 외행성이라고 하고 외행성은 화성부터 시작합니다. 화성부터 해왕성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수성부터 한번 봅시다. 수성은 크기가 굉장히 작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력도 작아요. 중력이 작다는 얘기는 기체가 없다는 얘기랑 또 똑같아요. 그래서 기체가 없기 때문에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이죠? 수성에 운석 구덩이가 보입니다. 기체가 없기 때문에. 기체가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도 일어나지 않고 운석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성 같은 경우는 자, 수성은 보면은 49페이지에 잠깐 줄 좀 칠게요. 그리고 자전 주기가 58.65로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하루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24일 동안 태양 쪽을 바라보고요. 밤인 쪽은 24일 동안 밤인 겁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낮은 곳은 플러스 400, 밤인 곳은 마이너스 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석구덩이 있고 운석구덩이는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구덩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성. 자, 금성은 자주 나와요. 잘 나와요. 금성의 크기는 지구랑 비슷하죠. 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 대기를 두껍게 가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대기가 두껍다는 얘기는 온실기체죠.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470도,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대기압은 95기압. 그래서 무겁고 뜨겁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금성에 가면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리고 금성은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기 때문에 별명이 샛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51조. 자, 금성 같은 경우는 자, 금성의 적도면하고 공전궤도면의 경사가 무려 88도이기 때문에 금성의 적도면. 자, 금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서 적도가 여기가 적도죠. 근데 금성 같은 경우는 적도가 거의 이렇게 적도입니다. 자전축이 여기 있는 거죠. 즉 누워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봐야 돼요. 누워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원래는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죠. 그러면 금성은 동에서 서로 자전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황도면에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공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성. 자, 화성도 자주 나옵니다. 화성의 크기는 지구의 한 절반 정도 크기고, 자, 화성은 특징이 희박한 이산화탄소 대기가 특징이에요. 자, 없으니까 좀 적을게요. 자, 희박하다는 얘기는 대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대기가 없으면은 일교차 심하겠죠. 일교차 크다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표면이 산화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적을게요. 산화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축이 25.3도, 지구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구랑 비슷하게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 여기 끝에 하얀 게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는 물이 얼어있는 빙하죠. 화성은 희박한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 극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라이 아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름에는 극관의 크기가 작아지고 겨울에는 극관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림푸스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게 포보스하고 데이모스입니다. 그 다음에 53쪽. 자, 그 밖에도 볼 수 있는 화성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생략된 게 있는데 이 사이에는 소행성대라고 해서 소행성 무리들이 있어요. 소행성은 이렇게 작고 불규칙하게 생긴 천체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목성. 목성은 지구의 11배 크기. 그 다음에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고 자전 주기가 0.4일이래요. 0.4일이면 반나절보다 더 빠르게 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른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게 가로 줄무늬입니다.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기 쪽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대적점이라고 해요. 목성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줄무늬와 대적점.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전부 다 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성은 수많은 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갈릴레이가 찾았던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레이 위성을 포함해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쪽 네이처 스토리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성. 자, 토성은 특징이 밀도입니다. 자, 밀도를 보세요. 물의 밀도가 1인데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 말은 물 위에 띄울 수만 있으면 얘가 둥둥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성의 밀도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토성도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줄무늬가 발달해 있습니다.
다음에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을 하죠. 이 고리는 무수히 많은 얼음 조각과 먼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성의 골이 있고 토성의 고리로 확대한 모습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58쪽입니다. 자, 58쪽이 천왕성. 자, 천왕성은 일단 색이 푸르죠. 푸르고, 자, 이것도 보면 자전축이 누워 있어요. 자전축이 누워 있어서 이렇게 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도 자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고리가 있어요. 59쪽에. 자, 천왕성의 특징 계속입니다. 상층 대기의 메테인 때문에 색깔이 청록색으로 보여요. 메테인 대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자전축이 98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자전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얘도 동에서 서로 자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위성이 20개 정도다. 그냥 위성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왕성. 자, 해왕성도 보면은 푸른색입니다. 여기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암모인 메테인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 굉장히 춥죠. 자, 그리고 해왕성의 특징, 대흑점입니다. 대흑점. 그 다음 얘도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위성의 개수는 13개, 위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소행성들. 자, 소행성들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목성하고 화성 사이. 여기에 소행성 무리가 있는데 이거를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행성에서 빠진 외소행성. 행성이라고 치기엔 중력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행성들을 모아서 외소행성이라고 하고 세레스라는 외소행성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여기도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포인트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쪽. 62쪽에도 외소행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넘어갑시다. 자, 우리 명왕성, 옛날에는 명왕성이 행성이었는데 이거는 외소행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외소행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세레스, 에리스, 명왕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밖에도 해성이 있어요. 해성은 일정한 주기로 태양 주변을 돕니다. 자, 이 해성은 기체와 먼지가 뭉쳐있는 눈뭉치 같은 얼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름이 10km인 작은 천체입니다. 자, 해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먼지와 가스로 된 일시적인 대기층이 있고, 해성의 대기는 금방 흩어지지만 핵으로부터 대기를 이루는 물질이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먼지 꼬리라는 게 생깁니다. 해성은 꼬리가 있어요. 자, 이 꼬리를 보면 지금 태양으로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길게 생겼고 태양 반대편에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할게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꼬리가 길어지며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꼬리는 항상 태양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요. 됐죠? 자, 대표적인 혜성이 헨리 혜성이에요. 헨리 혜성은 76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여기 대충 보면은 뉴턴이 뭐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뉴턴이 발표한 만류인력 이론에 따라서 혜성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1758년에 혜성이 다시 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 마침내 그해 크리스마스 무렵 예측했던 혜성이 다시 출현했습니다. 이 천체를 발견한 헨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일화도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혜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206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쪽. 자, 66쪽에 보면은 오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오르트는 태양으로부터 4에서 5광년 떨어진 구역에 혜성의 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그 혜성 중 일부가 태양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수족의 핵이 존재하고 이 근처를 지나는 항성의 영향으로 궤도를 이탈해서 태양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혜성의 구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이퍼. 카이퍼는 소행성, 바깥쪽에 행성이 되지 못한 작은 천체 조각들이 떠 있는 곳을 카이퍼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이 있고요. 행성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 조그마한 물질들이 모여있는 카이퍼 벨트,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혜성의 구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르트하고 카이퍼 벨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위성이 0, 금성 0, 지구는 달이라는 한 개의 위성, 그 다음에 화성은 포보스 데이모스라고 했습니다. 화성은 포보스 데이모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7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유성체 봅시다. 67페이지 유성체.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가 떨어지면서 대기권으로 들어오죠. 그럼 대기권의 마찰로 인해서 불에 타는 것을 유성이라고 하고 별똥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 타지 못하고 충돌해서 남은 게 운석이라고 하고 이건 아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유성, 별똥별이라고 하고 남은 게 운석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사진 운석이 보이죠? 이렇게 운석이 한번 충돌하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구덩이가 파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유성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게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성비가 내린다라고 해서 유성우라는 현상도 나타나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봅시다. 자, 요약한 걸 한번 쭉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했죠.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쌀알무늬 흑점 두 가지고요. 이 표면을 광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채층이 대기고요. 그 밖에 가스층이 코로나다. 대기층, 보통은 가스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는 코로나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염, 채층 위로, 채층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그 다음에 플레어, 폭발 하면서 에너지와 입자가 날라오는 거죠. 에너지와 입자가 날라오면서 자기폭풍, 지구 자기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델린저 현상, 통신 두절 장애, 그 다음에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고 인공위성이 고장나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 수성은 대기가 없다. 그 다음에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고 했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이거는 꼭 달하고 비슷하죠.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자, 금성은 특징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타난다 했어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 높고요. 490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압력은 95기압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와 기압이 매우 높았다. 480도, 그 다음에 95기압. 그 다음에 가장 밝게 보여서 샛별이라고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화성은 희박한 이산화탄소 대기이기 때문에 얘도 대기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거의 없는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로 되어 있는 극관이 있어요. 드라이아이스로 되어 있는 극관. 그래서 요까지는 지구형 행성이었죠. 여기서부터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목성형 행성,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지구 크기의 11배였습니다. 11배. 그 다음에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줄무늬가 일어나고요. 대적반 또는 대적점이라고 해요. 줄무늬와 대적점이 나타나는 게 목성. 그 다음에 요거랑 알아둬야 되는 게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토성은 뚜렷한 고리가 특징이고 4개 다 고리가 있습니다. 다 고리가 있는데 얘가 더 화려한 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징이고 물보다 밀도가 작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왕성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 공전궤도가 98도 정도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목성형 행성을 봤고 자, 요 특징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구형 행성 요거 4개, 목성형 행성, 목토천에 얘네들은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질량도 작아요. 근데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위성 수는 반복합니다. 수성 0, 금성 0, 지구 1, 화성 2. 0012. 나머지는 그냥 위성 수 많다. 지구형 행성 고리 없고 목성형 행성 전부 다 고리가 있다. 지구형 행성은 자전 주기가 길고 그 다음에 목성형은 짧기 때문에 줄무늬가 나타난다 했어요. 이 특징 잘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만원경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